장기 투자의 원칙. 이게 사실 자체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네, 그렇죠. 좋은 회사를 골라서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그냥 함께 가는 거. 맞아요. 근데 가장 어려운 건 역시 어떤 회사가 그 좋은 회사인가? 이 질문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죠. 잘못 고르면 그 오랜 시간이 정말 고통스러울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두 기업이 정말 흥미로운 사례가 될 거예요. 오, 어떤 기업들인가요? 하나는 수십 년간 아주 단단하게 아성을 지켜온 전통의 제약거인 노바티스고요. 아, 노바티스. 다른 하나는 코드랑 네트워크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이커머스 강자 쇼피파이예요. 와, 정말 극과 극이네요. 그렇죠. 마치 그 돌로 쌓은 견고한 성이랑 코드로 만든 디지털 요새를 비교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아주 좋은 비유예요. 오늘 이 두 회사가 각자의 방식으로 어떻게 100년 가는 기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지 그들만의 생존 전략과 성장 방정식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단순히 재무제표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해자는 또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미래의 공격에 대비해서 어떤 비밀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숫자에 담긴 진짜 이유를 찾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견고한 돌의 성, 노바티스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사실 세계적인 제약회사는 정말 많잖아요.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노바티스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돋보이는 이유,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단 하나의 히트곡에 의존하는 그런 가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히트곡이 여러 개다. 네, 아주 강력하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죠. 9월 30일 기준으로 이미 10개 제품이 각각 연매출 10억 달러. 10억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블록버스터급 매출을 기록했어요. 와, 연말까지 이 명단에 오를 약이 더 있을 거고요. 10개나요? 보통 제약회사 하나가 그런 블록버스터 신약 하나만 터트려도 회사 전체가 들썩이는데 그걸 10개나 동시에 가지고 있다니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안정성의 핵심이에요. 여러 치료 분야에 걸쳐서 탄탄한 기둥들을 여러 개 세워놓은 것과 같거든요. 아하. 기둥 하나가 좀 흔들려도 건물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구조인 거죠. 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네요. 제약회사의 가장 큰 공포, 바로 특허 절벽이잖아요. 맞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베스트셀러 약의 특허가 만료되는 순간 복제약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매출이 뚝 떨어지는 현상. 네, 그리고 노바티스도 바로 그 특허 절벽을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아, 그랬군요. 최근에 만성 신부전 치료제인 엔트레스토의 특허 독점권을 잃었거든요. 이 약 하나가 노바티스의 핵심 수입원 중 하나였어요. 잠깐만요. 그럼 회사의 핵심 엔진 중 하나가 꺼진 셈인데 당연히 실적에 엄청난 타격이 있었겠네요. 다들 그렇게 예상했죠. 네, 주가도 흔들리고 분위기도 안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노바티스의 저력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예상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정반대요? 네, 특허 절벽이라는 그 거대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3분기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한 1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니, 8% 성장이요? 주당 수익도 9%나 늘었고요. 스타트업이라면 뭐 시시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주력 제품 특허가 만료된 거대 제약회사가 8% 성장을 했다는 건 이건 거의 초대형 유조선이 급커브를 도는 것만큼 어려운 일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다른 신약들이 그 빈자리를 모두 메우고도 남을 만큼 대박을 터뜨린 뭔가요? 바로 그겁니다. 기존에 다각화된 다른 약들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동시에 아주 시의적절하게 새로운 스타가 등장한 거죠. 새로운 스타요? 네, 대표적인 예가 2023년 12월에 미국에서 승인된 희귀 혈액질환 치료제 페팔타예요. 아, 이런 신약들이 엔트레스토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시작한 겁니다. 와,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없어요. 특허 만료라는 예측 가능한 위기에 대응해서 끊임없이 파이프라인을 채우고 다음 세대 주자를 준비시키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아하. 그러니까 하나의 약이 은퇴할 때쯤이면 이미 다음 주자들이 훈련을 다 마치고 트랙에 딱 서 있는 셈이군요. 장막합니다. 이건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성공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번 특허 절벽은 넘겼대만 다음은 어떡하지? 네. 이 회사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닥쳐올 특허 절벽도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신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근본적인 안정성과 신뢰가 투자자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오나요?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 계좌에 찍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노바티스의 세 번째 강점, 배당이 등장합니다. 배당이요? 노바티스는 무려 28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해 왔어요. 28년 연속 인상이요? 2, 3년도 아니고 28년이라니 거의 한 세대잖아요. 그렇죠. 닷컴 버블, 금융위기, 팬데믹 같은 온갖 풍파를 다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안 거르고 배당금을 늘려왔다는 거네요. 맞아요. 이건 단순히 주주들한테 이익을 나눠준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어떤 의미죠? 하나의 강력한 선언이죠. 우리는 어떤 경제 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현금을 창출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 핵심 사업에 자신이 있다. 아, 그래서 이익의 일부를 위험한 신사업에 전부 쏟아붓는 대신 주주들에게 확실한 보상으로 돌려주면서 동시에 미래 혁신에도 투자할 수 있다. 이건 운용 능력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단순한 이익 환원이 아니라 기업의 체력과 경영 철학을 보여주는 성명서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현재 배당 수익률이 한 3% 정도 되는데 S&P 500 평균이 1.2% 정도니까 거의 2.5배 수준이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28년이라는 시간과 3%라는 수익률. 이 두 숫자가 합쳐져서 노바티스라는 돌의 성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증명해 주는 거죠. 장기 투자자들이 밤에 편히 잠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종류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수십 년간 검증된 시스템과 꾸준함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노바티스의 견고함, 확심이 느껴지네요. 자, 그럼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떠나보죠. 네. 수십 년의 역사가 아닌 단 몇 년 만에 세워진 디지털 요새 쇼피파이입니다. 올해 주가만 50% 넘게 올랐다면서요? 네, 정말 뜨거운 한 해를 보냈죠. 특히 쇼피파이는 100년가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공공연히 밝혀왔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 거대한 프로젝트의 촛단추는 아주 잘 꿰고 있는 것 같아요. 쇼피파이의 핵심은 누구나 쉽게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게 해준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서비스는 꽤 많지 않나요? 쇼피파이만의 특별한 점이 뭘까요? 쇼피파이의 진짜 무서움은요, 단순한 웹사이트 제작 도구가 아니라는 점에 있어요. 하나의 비즈니스 운영체제, 그러니까 OS를 제공하는 거죠. 비즈니스 운영체제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팔고 싶어요. 그럼 쇼핑몰을 만들어야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품 사진 올리고, 재고 관리하고, 결제 시스템 붙이고, 배송 처리하고, 고객들한테 마케팅 이메일도 보내야 하고. 아,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바로 그거예요. 쇼피파이는 그 모든 골치 아픈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해줘요. 수많은 템플릿으로 개성 있는 디자인을 만들고, 앱스토어에서 필요한 기능을 골라 붙이고, 마케팅, 데이터 분석, 재고 및 배송 관리까지 말 그대로 사업의 시작부터 성장까지 모든 여정을 함께하는 생태계를 구축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단순한 공구상이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자재, 심지어 컨설팅까지 해주는 거대한 백화점 같은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시장 지배력도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2023년 말에 10%였던 시장 점유율이 1년 만에 12%까지 성장했어요. 12%요? 네, 이 치열한 시장에서 점유율 2%포인트를 더 가져왔다는 건 경쟁자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요. 그렇게 좋은 서비스라면 경쟁사들이 금방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판매자들을 더 싸고 좋은 서비스가 나오면 쉽게 갈아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디지털 요새의 해자는 과연 깊은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그리고 그 답이 바로 쇼피파이의 핵심 경쟁력인 전환 비용, 스위칭 커스트에 있습니다. 전환 비용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당신이 쇼피파이에서 몇 년간 공들여서 온라인 상점을 꾸몄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수백 개의 제품 사진과 설명을 올리고 고객 데이터를 쌓고 당신의 브랜드에 맞게 디자인을 세심하게 다듬고 자동 이메일 마케팅 시스템까지 다 구축했어요. 그 모든 시간과 노력, 돈이 그 상점 안에 녹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단순한 웹사이트가 아니라 제 사업의 역사 그 자체죠. 그런데 어느 날 경쟁사가 나타나서 월 사용료를 10,000원 깎아주겠다고 제안해요. 그럼 당신은 그 모든 자산을 버리고 다른 플랫폼에 가서 처음부터 그 모든 작업을 다시 시작할 건가요? 아, 절대로 안 하죠.
10,000원 아끼려다가 몇 달간의 시간과 노력을 날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게 바로 전환 비용입니다. 아하, 마치 잘 꾸며놓은 내 가게를 버리고 다른 동네에 가서 맨 땅부터 다시 시작하기 힘든 것과 같네요. 정확합니다. 그 떠나기 힘든 감정, 그게 바로 쇼피파이를 보호하는 강력한 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네, 한번 쇼피파이 생태계에 들어온 판매자들은 웬만해서는 떠나지 않죠.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쇼피파이에 대한 오랜 비판 중 하나가 수익성 문제 아니었나요? 맞아요. 계속 성장하고 사용자는 늘어나는데 정작 돈은 못 번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있었잖아요. 100년 가는 기업이 되려면 결국 이익을 내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그게 쇼피파이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죠. 그런데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 4분기 중 3분기에서 흑자, 즉 순이익을 기록했어요. 특히 수익성이 낮았던 물류사업부를 과감하게 매각한 이후에는요. 수익과 이익률이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예요. 오, 그건 정말 큰 변화네요. 단순히 몸집만 불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근육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네, 정확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경영진이 100년 기업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외형 성장을 넘어 수익성 있는 성장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건 회사가 장기적인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두 개의 성을 탐험한 기분이네요. 노바티스는 특허절벽이라는 거대한 공성추 공격을 수십 년간 다져온 깊고 넓은 파이프라인과 네. 또 꾸준한 배당이라는 견고한 성벽으로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쇼피파이는 한 번 들어오면 빠져나가기 힘든 전환 비용이라는 강력한 해자를 파고 이제는 수익성이라는 내실까지 다지면서 디지털 요새를 더 굳건히 하고 있었죠. 네, 오늘 분석을 통해 이 두 기업의 강점을 확실히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항상 그 이면의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오늘 우리가 확인한 강점들이 미래에도 계속 유효할 것인가? 이걸 질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노바티스의 경우 지금의 신약 개발 시스템이 과연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나 개인 맞춤형 치료 같은 차세대 의료 혁신의 파도 앞에서도 계속 유효할까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을 때 이 거대한 조직이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러네요. 지금의 성공 방식이 미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쇼피파이에게는 어떤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성장기지만 언젠가는 성숙기에 접어들 텐데요. 쇼피파이의 경우는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지금의 혁신적인 날카로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이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막대한 자본력으로 전환 비용을 감수할 만큼 매력적인 제안을 한다면 그때도 지금의 해자가 판매자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고민해보는 과정이 오늘 우리의 논의를 당신만의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